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제주는 며칠 전 항공편이 결항될 정도로 바람이 거셉니다. 동백이 바람에 무너지듯 이렇게 떨어지는 4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자, 주말에 보실만한 만평, 어떤 뉴스를 담고 있는지 같이 보시죠.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너무너무 흥미로운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그림부터 보시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가구 위에 앉아서 마치 휴가지처럼 여유있는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은 술잔을 들고 있고 김건희 씨는 선글라스까지 아주 우아하죠. 그런데 입구에 대통령실 휘장이 보이고 여기는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되는 실내입니다. 물속에선 경호원이 고글을 끼고 작살을 들고 있어요. 자, 작살로 찌른 횟감이 맛있다는 김건희 씨의 말에 그대로 그렇게 해서 갖다 바쳤다는 김성훈 경호차장인가봐요. 이 사람 무슨 일에 연루가 돼서 사표 썼다는 뉴스도 있죠. 하여튼 이분이 윤김 부부에게 이번엔 베네치아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수돗물 228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당하고 관절을 무단 점거하고 있던 단 일주일 동안 물을 228톤을 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인 가족 일주일 물 사용량 평균이 3톤인데 이 평균에 무려 75배나 되고 수도료는 75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수도꼭지 15개를 일주일 내내 틀어놔도 이 정도 나오기가 쉽지 않대요. 도대체 뭘 한 건지 사람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되니까 온종일 정치평론가들의 입에서 별소리가 다 나오고 요 만평에서는 방 안에 물 채워놓고 베네치아 해외 순방 기분 낸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익살스러운 질문까지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림 아주 의미심장하고 위험천만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단 228톤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따져보죠. 자, 샤워를 15분 하면 180리터 정도 물을 쓴다고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하면 228톤으로 1266번 샤워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설거지 한 번에 100리터 잡으면은 2280번, 7로 나누면 하루에 325번 설거지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변기물은 한 번 내리면 6에서 13리터 물이 내려가는데 13으로 잡으면 17,538번, 하루에 2,479번 물을 내릴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뭐 개 고양이가 많아서 그 반려동물 씻기는데 물을 많이 쓴 거 아니냐, 급히 철거할 시설이 있어서 그거 철거하면서 물을 뿌려서 그런 거 아니냐 등등 시사방송 보시면은 이걸 두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그런 상상들보다 훨씬 진지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뒷모습 같죠? 한 손엔 뚜러뻥을, 그리고 한 손에는 물이 쏟아지는 호스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가루는 물에 녹는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는 228톤 용해? 야, 이거 뭘까? 괜히 생각나는 과거 뉴스가 하나 있어요. 인천공항 세관을 통과한 약을 적발했다가 좌천된 백경정 뉴스 아시죠? 역대 최대 약 사건을 적발해서 특진을 해도 모자란 그런 분이 저 위에 누군가 압력으로 수사팀이 해체되고 좌천돼서 지금 파출소에 가 계시죠.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끄덕끄덕하면서 괜히 그 뉴스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거랑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물을 저만큼 사용한 게 수긍이 가기는 가죠. 뭐 나중에 언젠가는 다 밝혀지겠죠. 자,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 만평입니다. 한덕수입니다.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와, 진짜 엄지손가락처럼 그리셨네. 근데 그 마지막 소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는 안 했죠. 그리고 엄지손가락 얼굴 아래쪽을 보시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복잡한 계산을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마음은 콩밭에라고 쓰여있고 손으로 튕기고 있는 주판에는 대망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한덕수 대선 출마설이 점점 구체화됐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로 뭔가 더 어렵게 꼬여가고 있죠.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아백님 만평입니다. 자, 어제 헌재에서 기다리던 판결이 나왔어요.
한덕수 대행이 주제넘게 헌법재판관 2명을 말 같지도 않은 사람으로 지명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9명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 인용, 한덕수는 닥치라는 시원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우, 그냥 속이 다 시원하죠. 자, 이렇게 되면 내란 옹호 세력의 지지를 얻고 대선에 기웃거리던 한덕수 출마설은 찬물을 맞은 게 되죠. 그런데 헌재 결정에 대한 총리실의 반응이 헌재 결정만큼이나 놀랍습니다. 헌법재판관 2명을 애초에 지명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 지명하면 어떨까 하고 발표한 거랍니다. 자, 아니 전 국민이 지난주 한덕수가 국무회의에서 이한규, 함상훈 지명한다라고 한 거 다 아는데 이게 무슨 개소린지.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총리가 지명하지도 않은 걸 잘못한 거라고 헛소리에 대해서 헛짓거리 판결을 한 건가요? 자, 그림을 보시면 한덕수가 옆에 계엄이 아닌 계몽,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적힌 서류를 곁눈질하고 옳거니 하더니 이완규 지명 아닌 발표라고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뻔뻔하고 어처구니 없는 핑계,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이 보던 패턴입니다. 윤석열이 항상 내지르는 어이없는 말장난과 거짓말 핑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했던 기억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유구한 구질구질 거짓말의 역사가 한덕수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제목은 그 대행인데 아마 그 대통령의 그 대행이라고 쓰려다가 줄인 것 같죠. 진짜 인스타 오뎅구륙 전정훈 아백님 만평입니다. 한덕수에 대한 관심과 원망이 고조되면서 엄지손가락 닮았다, 노가 칼배다, 또 최근에는 라바랑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담 항서를 좋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보여주지 하고 그림으로 그려버린 겁니다. 자, 한덕수가 국산 애니메이션 라바의 옐로우를 닮았고 거기에 덤으로 최상목은 빨간벌레 레드 같다라고 하니까 최상목까지 내친 김에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의 바람은 이렇게 1차적으로 말로 표현되잖아요. 그럼 그 말로 표현된 바람은 가끔 화가들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눈앞에 이미지로 실현이 됩니다. 이래서 세상에 화업이 필요한 겁니다. 한덕수, 최상목은 라바랑 닮았지만 또 사실 이 둘은 또 서로 닮기도 했습니다. 교체합니까? 이게 다 증거인멸 아닙니까? 자,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아요. 핸드폰 교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증인에 대해서는 핸드폰 기기를 많이 바꿨어요. 근데 최근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2024년 6월 24일 갤럭시 Z 폴드 5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로 바꿨고 이것을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은 핸드폰 기기를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왔거든요. 이 자료는 바꿨다. 이 2024년 계엄 직후인 12월 7일 날 이렇게 바꿨다라는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제가 핸드폰 기기를 계엄 이후에 바꿨냐고 말씀하셔서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제가 계엄 이후인지는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핸드폰 기기를 과거 거보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이 거짓말쟁이 나쁜 놈 진짜. 내란 이후에 전화기 교체한 거 이거 국회에서 안 바꿨다고 거짓말에다가 진짜 들통나버린 역대급 장면이죠. 아이고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빨리 정권 바뀌고 특검하고 좀 다 속시원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백영옥 화백님 만평입니다. 아우, 이것도 어이없고 기가 차는 모습인데, 권성동이 세상에 뭐 좀 물어보는 기자들을 거의 폭행하다시피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내리시고. 권 원내대표는 기자의 손목을 붙잡은 채 기자를 한동안 잡아 끌고 갑니다. 아니, 이렇게 잡지는 마시고. 방금 제 손목 강제적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 사과해주세요. 여기 빨리 와가지고 저한테 폭력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금지 조치 취하라 그래야지. 언론사가 아니에요, 뉴스타파는. 그거는 연인 생각이시죠. 지라시지.
자, 그림을 보시면 마이크를 대고 묻는 기자의 손목을 꺾어서 질질 끌고 가면서 권성동이 한마디 하죠. 뉴스타파는 찌라시. 저쪽 분들은 뉴스타파가 그렇게 미운가 봐요. 요즘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 안 되는 거 우기고 막 억지를 부리다가 지들도 스스로 지쳐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막 화가 잔뜩 나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공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뭐 저거는 공공연히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자, 시민언론 민들레 박순찬 화백님 만평입니다. 국민의힘 완장을 찬 사람이 윤석열을 드럼통에 넣어서 굴리고 있고 홍준표,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저쪽에서 통 속의 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화 신세계를 보며 조폭들이 제거해야 할 대상을 드럼통에 넣어서 봉해버리고 바다에 유기하는 그런 장면이 몇 차례 등장하죠. 그리고 이 드럼통이라는 아이템은 나경원이 히트시킨 그 뚱딴지 아이템이죠.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선거를 치르려고 윤석열과 급격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쪽에 나경원이 대통령 자꾸 언급하는 거 안 좋아라고 하고 있고 이쪽에는 드럼통을 굴리는 사람이 애도 기간 끝났다 윤석열 지워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림 속의 윤석열은 뭐 당연히 경로 중입니다. 실제로 이 건방진 새끼들 이러고 방방 뛰고 씩씩거리고 난리가 났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윤 어게인 신당이라는 걸 창당한다라는 말도 돌고 있어요. 자, 그림 위쪽 구석에는 영화 신세계의 제목을 쓰고 있죠. 자, 공교롭게도 윤이 없는 조기 대선을 거치면 영화 제목처럼 윤은 완전히 가라앉겠지만 윤이 없는 신세계가 열리고야 말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 항상 감사합니다.